대부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애 면세, 다자녀, 노후경유차, 침수차, 전기차, 취득세가 약 1,000만 원이 나온다. 여기에 85%가 감면됩니다. 여름에는 중고차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BMW 임치훈 팀장입니다. 예. 뭐 요즘 영상들 보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겠죠? 그쵸? 예, 아마 달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모든 영상을 한 번에 다 찍어 놓고 천천히 순차적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의 반응을 지금 모른 채 뭔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들 너무 궁금하거든요. 과연 어떤 질문들을 하실까? 그리고 또 뭐 차량을 빨리 받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혜택들이나 프로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질문하실까, 그리고 이 영상이 어떠한 혹시라도 조금의 파장력이 좀 있을까, 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또 궁금하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쇼츠를 하나 이제 현금으로는 못 사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어그로 아닌 어그로가 이제 또 올라갔더니 댓글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댓글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는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야, 진짜 어쨌든 악플 아닌 악플들 많이 달리는데, 그래도 저 믿고 끝까지 해주시면 저희 출고하신 분들한테만큼은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업직원 될 테니까 이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요, 저의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 봐주시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정말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하는 영상, 여러분들 프로모션과 혹시 지난번 영상들을 통해서 차량을 대해 구매하시는 뭐 혜택이라든가 BMW 파이낸스 혹은 뭐 추가적인 혜택들, 뭐 혹은 프로모션 중에서도 뭐 공식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과 흔히 비공식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봤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뭐 520i 공식 프로모션은 얼마고 비공식 프로모션은 얼마다, 이런 금액적인 것만 아마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BMW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런 금전적으로 우리가 흔히 정확히는 할인 금액이라는 이 금액보다는 부가적으로 받는 이러한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출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또한 저희 출고 고객님들한테는 다 웬만하면 안내 드리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또 하고 있고, 프로모션 이 할인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법한 것들까지 저는 출고 고객님들한테 다 챙겨 드려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할인만 사실 보시잖아요. 50만 원, 100만 원 당연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도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여러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분을 만나셔야만 한다는 거,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영업직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과 진행을 또 이 영상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신입 직원분들 역시 최소한 한동모터스에 입사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 A부터 Z까지 보시면 완벽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혹시 아나요? 교육 자료로 쓸지? 네, 뭐 그러진 않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여러분들 추가 혜택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아주 소소한 것들이고, 대부분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뭐 침수차라든가 장애 면세라든가 뭐 다자녀라든가 이러한 뭔가 특수한 경우들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제주도 출고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 고객님께서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진행 이미 거의 다 된 상태인데 보다 보니까 다자녀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자녀 혜택이 있으시면 고지해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 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인 만큼은 나한테 이런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뭐 어디 가서 견적을 받으시든 상담을 받으시던 혹은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던 미리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추가 혜택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 혜택에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저희 BMW에서 해주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 혜택들은 여러분들이 BMW가 아니더라도 혹은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을 구입하시더라도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그 혜택들을 저희 BMW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함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혜택은 총 5가지입니다. 장애 면세, 다자녀, 노경유차, 침수차, 전기차 크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장애 면세에는 뭐 장애라든가 국가유공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뭐 잠깐이지만 나는 이런 거 해당 안 될 것 같아 하고 넘기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훑어서라도 이 영상 오늘 보고 나시면 이런 혜택들이 있구나,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네, 면세입니다. 우리 면세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공항 갈 때마다 면세품에 가서 뭔가를 약간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 뭔가 그런 혜택들을 뽑아 먹으려고 이제 위스키, 먹지도 않는 위스키 맨날 장에다가 넣어놓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흡연하시는 남성분들은 또 담배 꼭 한 보루씩 사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자친구나 와이프 주실 향수 같은 거를 사신다거나 화장품 사신다거나 이제 주로 그렇게 하실 텐데, 물론 그 면세와는 이 다른 면세긴 합니다. 흔히 뭐 텍스프리 정도의 이제 개념인데, 자동차는 면세가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자동차의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면세는 바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부상자가 해당되신다거나 혹은 고엽제 후유 환자 분들한테 대상이 됩니다. 이런 모든 면세 조건을 갖추려면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현재 계셔야만 하고 그 고객님의 명의가 1% 이상 들어가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대부분 사실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고엽제,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는 좀 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군인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민주화 운동과 고엽제는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100% 명의일 때는 혜택을 볼 수는 없고, 살아계신 이 부모님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자녀분께서 뭐 1대 99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셔야만 이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장애 면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등급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 가장 많이 저도 차량을 판매하다 보면서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면세 구매입니다.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분들이나 혹은 구매하시는 분들의 자녀분이 이제 이러한 혜택들을 보시는 경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 기준이죠. 1에서 3등급 정도 되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개별 소비세라든가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가 모두 다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또 장애인 중에서도 4에서 6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개별 소비세나 취득세, 자동차세는 면제되지 않고요.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만 면제가 됩니다. 이 채권은 여러분을 견적서 설명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이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해서 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시도에 도로시설 같은 거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하고 안내는 지자체도 있고 이 서울시 같이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꽤 큽니다. 현재 12월 달 중순 기준으로 채권 금액이 많이 올라서 이 530i라고 하는 약 한 8천 중반 정도 되는 차량 가격에 채권이 지금 현재 한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장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혹은 지금 면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채권은 전부 다 면세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각장애. 시각장애이신 분들은 1에서 4급까지 그리고 혹은 5에서 6급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취득세와 채권,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채권만 면제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차량가에도 일반 소비자가가 있고 면세가가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과 시각장애인은 이런 구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은 이 급수 상관없이 모두 다 면제 받으실 수 있고,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하시는 경우들 간혹 있거든요. 혜택 안 됩니다. 아쉽지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사실 이것도 시간이 꽤 지났죠.
있죠. 그래서 저도 상담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은 없었는데 역시나 등급 상관없이 전체 다 면제, 그리고 고엽제 후유 환자도 거의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모두 다 면제라는 사실, 해당하시는 분이 꼭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중요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면세 혜택을 보실 때는 중요한 게 명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물론 예를 들면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그렇거든요.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차를 사려고 하겠죠. 뭐 아드님이 차를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아버님의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면세 혜택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아들이 사고 싶을 때는 부모님의 면세를 1%를 넣고 아드님이 99%를 넣고 이렇게 명의를 진행하시면 면세 혜택을 온전히 다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면제받고 사실 수 있는데, 이걸 하는 사실 정부의 취지는 그겁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는 차량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장애인 차량의 또 보호 이런 주차구역도 따로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사실 이거를 조금 이용하시는 나쁜 분들도 있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댓글 또 역시 또 그런 놈들 너무 많다, 이런 혜택 없애야 된다, 이런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악용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실제로 진짜로 이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댓글은 나쁘게 달지 말아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명의를 하실 때 말씀드렸죠? 아드님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는 차, 그쵸? 근데 아들은 부산에 살고 부모님은 서울에 살아요. 이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즉 아드님과 부모님, 즉 이 공동 명의를 하시는 이 두 분이 모두 다 같은 등본상 주소지에 거주를 하셔야만 이 면세라는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데, 따님께서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부모님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데 이 면세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1억짜리 취등록세와 개별소득세까지 하면은 대략 뭐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좀 일반 사람들보다는 싸게 사는, 세금을 덜 내시니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면세를 사실 하시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따님은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경기도에 살아. 근데 부모님을 그러면은 이사를 시켜오든 자식을 이사를 가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거주지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내 집 소유라든가 주소를 이전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고려하셔서 명의를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부모님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면세로 사는 거다라는 점 꼭 악용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만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종별 혹은 다자녀에 대한 혜택들이 조금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차종별로도 여러분들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이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또한 승용차 같은 경우는 2000cc 이하냐 혹은 2000cc 초과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2000cc에 딱 떨어지는 차들은 거의 대부분 없죠. 그냥 뭐 한 1998, 1997, 6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용하는 2000cc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2000cc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BMW 기준으로는 뭐 20i라든가 30i 기준으로는 전부 다 2000cc에 속하고, 디젤 6기통인 뭐 40i라든가 50i 이상은 다 6기통 2000cc 초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뭐 개별 소비세라든가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등이 2000cc 이하인지 혹은 2000cc 초과인지에 따라서도 면세되는 범위가 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합차, 현재 BMW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 X7과 X5가 유일하게 6인승과 7인승이 있는 차량이죠.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5인승인데, 승합차는 아니죠. 뭐 우리가 뭐 스타리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차량들 중에는 6인승 차량이 있고 7인승 차량이 있는데, 아쉽지만 6인승 차량은 승용차처럼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면세 한도를 최대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 X7이나 X5 같은 경우 7인승을 선택하셔야만 이런 혜택들을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6인승은 혜택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X7 같은 경우는 6인승과 7인승의 시트가 차이가 좀 지잖아요. 6인승은 중간에 2열이 2개가
되어 있고, X7 같은 경우는 2열이 7인승 같은 경우는 또 일자로 또 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실 텐데, 내가 이 혜택을 최대로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BMW X7 7인승이라든가 X5는 7인승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차량들은 전부 다 3000cc 이상이죠. 또 이렇기 때문에 또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도 정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죠. 올해인가요? 올해, 그쵸? 25년도부터 다자녀가 기존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자녀 이상만 받으실 수 있었던 이런 다자녀라는 혜택을 최근에는 2자녀이신 분들도 이 혜택을 다 보실 수 있죠.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선 3자녀부터 해볼까요? 3자녀 이상입니다. 뭐 4자녀라고 좀 다르지는 않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보조금 면에서 4자녀 이상부터 좀 더 다른 혜택이 있고, 참고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3자녀 이상은 대부분의 그 차량의 구분이 7인승 이상이냐 아니면 7인승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3자녀이신 분들은 7인승 이상이든 미만이든 취등록세가 100% 면제된다는 점, 그리고 한도는 최대 140만 원까지 7인승 미만일 때, 그리고 7인승 이상일 때는 한도는 없습니다. 그쵸? 예, 한도는 없고요. 그리고 차량가 면세 여부는 3자녀일 때는 전부 둘 다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모르시는 게 다자녀도 이 차량가의 면세가 되거든요. 그럼 뭐 장애 면세는 아니지만,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억짜리 차다 그러면은 3자녀 이상이신 분들은 차량가에서도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2자녀이신 분들 그러면 조금이라도 힘을 써서 1자녀를 더 내시고요. 그리고 차를 살 때가 됐다, 근데 셋째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셋째가 나오신 이후에 사는 게 혜택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안 됩니다, 여러분. 2자녀든 3자녀든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2자녀, 경제까지 가자면 우리나라가 진짜 이 핵가족화 되기 시작해서 가구의 수는 늘어났지만 가족 구성원의 수들은 한 가구당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출산율도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최하인 국가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데 최근에 어떤 뉴스 기사를 봤더니 저희가 자녀 출생률이 조금 이렇게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죠? 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은 2자녀이신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보면은 2자녀이신 분들도 2025년도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면 역시나 7인승이냐 아니냐로 분류가 되는데, 역시나 이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7인승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50% 감면이 됩니다. 물론 이 BMW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1000만 원 취등록세 나온다 해서 500만 원까지 감면되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자녀이신 분들은 이 취득세가 최대 7인승 미만 하시면 70만 원, 그리고 7인승 이상을 하시면은 한도 없이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차량 면세는 2자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20i를 사. 근데 내가 지금 2자녀야.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으시죠? X3를 사. 2자녀야. X5 5인승을 사. 2자녀야. 이런 경우들은 간혹 있으시거든요. 520i라든가 이런 2000cc 미만을 내가 2자녀인데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취등록세를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죠? 3자녀에 7인승 이상을 구입하시면 지금 보면은 표에 의하면 취득세 면제, 한도 없음. 그러면은 X7 7인승이 제일 지금 비싼 게 한 1억 5천이라고 치면은 1억 5천에 약 7%니까요, 여러분. 7호 35,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에 100% 면제냐?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취등록세 금액의 85%까지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취득세가 약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85%가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즉 얼마만 내시면 돼요? 150만 원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X7에 내가 다자녀 3명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6인승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850만 원을 감면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꽤 커서, 그래서 7인승 차량들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X5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X5 7인승은 이 다자녀이신 분들이 혹은 2자녀이신 분들이 대부분 다 구입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리클라인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7인승은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렇지 않아도 물량도 적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기존에 면세 받은 차량이 없으셔야 하고요. 다자녀든 면세든 받으신 게 있다면은 60일 이내에 이전 차량을 처분하시는 조건으로 면세로 처음에 등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혹시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뭐죠? 추징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라이브였다면 여러분이랑 바로 얘기를 하면서 뭔가 했을 텐데 그건 아니니까 제가 한번 또 추측을 해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X5 40i 5인승 뭐 당연히 3.0이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두 자녀. 그러면 두 자녀일 때 어떠죠? 7인승 몇 인승이냐? 7인승이죠. 그러면은 취등록세 감면을 50%까지 해줍니다. 최대. 자, 그런데 취등록세 할인을 한도가 없다고 되어 있죠. 두 자녀일 때 5인승을 하게 되면은 50% 감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7인승 미만은 최대 70만 원, 그렇죠? 최대 70만 원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X5가 뭐 1억 2천이라고 짚고 7, 24, 한 840만 원이니까 여기서 70만 원 감면 받으면은 얼마죠, 여러분? 뭐 한 770만 원? 뭐 그 정도 할인 받으실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5인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7인승을 하시게 되면은 두 자녀가 7인승을 하신다 그러면 감면율이 어떻게 되죠? 역시나 50만 원 감면이죠. 한도가 없대요. 그러면 얼마죠? 아까 대략 계산했을 때 방금 전에 뭐 한 800만 원 정도 됐나요? 그러면은 50% 감면 받으시니까 약 40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만 원을 내가 감면 받느냐, X5 기준으로, 아니면 취등록세의 반절인 뭐 한 대략 한 3, 400 정도를 감면 받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뭐 물론 이 7인승 X5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3열을 쓰냐 못 쓰냐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X7 같은 경우는 2열에 내가 차이를 두느냐 뭐 이런 건데,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X5도 이 두 자녀이신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또 X5를 사시는 분들의 목적이 물론 뭐 짐을 많이 싣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뒷자리에 좀 아이들을 편하게 태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40대 주로 고객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7인승을 하시려는 혜택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사실 저도 이거는 이제 설명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실제로 했던 적이 많이 없습니다. 문의는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그 디젤 차량들이 전부 다 노후 경유차로 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노후 경유차는 어떠한 특정한 조건들을 또 갖춰야만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만 하고, 또 중고로 팔면 되냐? 아니요. 그걸 폐차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롭긴 하나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집에 혹시 오래된 노후 경유차가 있다면 폐차하시고, 조기 폐차하시고 차량 구매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2025년 전국 기준으로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 그러니까 즉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 등록된 차량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2005년이면 여러분 지금이 25년이니까 20년 된 차량 있으세요? 네,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런 것들 이해만 하고요. 혹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역시나 2006년에서 2009년 제작 등록된 차량 일부 해당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9년이라고 치면은 또 역시나 뭐 한 16년 정도 된 차량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보는 방법인데 뒤에 가서 알려드리고, 이것들을 또 이제 내가 조기 폐차라고 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시고 차량을 사시는데 혜택을 받으려면 당연히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꼼수를 막기 위한 거죠. 저기 보니까 완전 내일 폐차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배출가스 등급 5등급 4등급 경유차가 있어. 그럼 내가 저거 중고를 싸게 뭐 한 100만 원 주고 사갖고 바로 팔면서 신차를 사면서 혜택을 받아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등록 요건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안 쓰던 차량을 내가 상속을 받더라도 6개월 이상 갖고 계셔야 된다는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하나 있어. 근데 팔까 말까 팔까 헤이딜러에 올릴까 이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상속 받으셨다면 6개월만 참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차를 팔까 고민한다면은 이런 혜택들을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상 운행 가능 판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20년 된 차가 정상 운행 되겠죠? 될 겁니다.
주행거리만 많지 않으면 정상 운행 그 가능 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동차 종합검사 하시잖아요. 여기서 받으셔야 되는 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지원 금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혜택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넘어갈 건데, 이 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등급에 내가 해당하느냐 아니면 내 차가 4등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승합이나 화물들은 없으니까 뭐 지금 현재 보면 승용으로만 한번 보면은 5등급일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거기에다가 신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 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최대 300만 원에 50%를 추가로 지원해서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네, 4등급이신 분들은 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네요. 그렇죠?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 차가 뭐 한 2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근데 최대 800만 원까지 해주니까 이 정도의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차 구매할 때 방금 받은 지원 금액의 최대 무공해차를 하시면 5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약 1,20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 또 50만 원 추가로 나온다고 하니까 최대 1,250만 원 정도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집에 4등급인 차가 한 중고차 값이 대략 뭐 한 800만 원 정도 나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를 폐차하면서 800만 원을 받고 50%죠. 안 되겠네. 그러면은 뭐 한 1,600만 원? 1,600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1,600만 원 정도 하는 중고차가 있어. 그러면은 얘를 폐차하고 50% 지원금 받고, 중고차 값은 중고차 값대로 나오겠죠? 이게 받고, 그리고 신차 구매할 때 전기차를 하시면은 50% 400만 원이 또 나와. 그러니까 iX1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4천만 원대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도 100만 원 추가 지원되고, 뭐 DPF 장착 불가 차량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매연이 심한 차들은 DPF를 추가 장착해서 매연 저감 장치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DPF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하는 차량들은, 특수차나 이런 것들은 또 추가 지원금이 나오고, 지금 이 기본 지원되는 지원가 뭐 300만 원, 800만 원 이런 것들이 조기 폐차하시는 조건이거든요. 이런 걸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차시면은 추가 지원금이 나오니까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신차 구매하실 때 혜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은 비단 이 BMW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구입하실 때도 전부 다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 차가 과연 몇 등급인가 조회하시는 방법들은 이 홈페이지 MECAR 뭐 미카죠. mica.or.kr 들어가시면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등급 조회하시면 내 차가 해당되는지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500원짜리 몇 년도 거 이렇게 찾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 차량이 여기 안에 해당한다면 한번 디젤이시라면 한번 들어가갖고 두드려 보시고, 야 해당하네, 나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빨리빨리 BMW 연락 주시면 차량 출고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수차. 여러분 이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에는 중고차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을에, 왜냐면 9월 뭐 이럴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하나가 바로 여름 장마철이 지나가고 나면 뭔가 이 침수된 차량을 내가 혹시라도 사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들 때문에 뭔가 이 장마가 끝나면 중고차 시장이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수차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당연히 신차는 침수차가 없긴 하죠. 그죠? 뭐 예전에 뭐 뉴스에서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신차가 뭐 침수돼 갖고. 어쨌든 여러분들 내 차가 침수차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일단 피신하거나, 혹은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주차장에 막 물이 가득 차갖고 막 뭐 이런 경험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뭔가 이 불가항력적인 혹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보셨을 때 나라로부터 보상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BMW에서는 이러한 뭔가 불가피한 상황에 힘드셨던 분들한테 드리는 추가적인 혜택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침수차는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 샀던 그 침수차 A차를 먼저 사셨다면 이 차를 취등록세를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M5 그죠? M5가 침수될 리는 없겠지? 될 수도 있죠. 자, M5 얘가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 자,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차의 취등록세 면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구입할 뉴카에 이 차량의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A라는 차를 내가 사서 타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침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침수로 인하여 이 차를 사게 되면은 이 차량의 취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제도 아닌가요? 아, 내 차 팔 때 됐고 내가 다음에 신차 살 때 됐어 하면은 뭐 그냥 물에다가 갖다 뭐 이렇게 뭐 하시지 마시고, 그러시는 분들 당연히 없겠지만, 네, 이렇게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취등록세 전액 면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체 취등록세 감면, 그러니까 즉 이 차를 대체하는 이 차의 취등록세 감면은 멸실된 차량에 부과되었던 취등세 상당의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 즉, 다시 볼게요. 만약에 이 차량의 취등록세가 1,000만 원이었어요. 이 차의 취등록세가 가령 1,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가령 예로 하면은 이 차의 전액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차량에서 받았던 이 금액만큼만 면제된다 라고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신 경우가 있고요. 또 요거를 납부하실 때 해당 차량의 금액만큼 감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금액보다 만약에 좀 더 적은 차량을 구매하신다, 뭐 취등록세 900이다 이러면 당연히 전액 다 면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면제라고는 원칙적으로는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개정 좀 어떻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좀 다르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뭐 공무원 분이시나 혹은 해보신 분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혜택.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이거네요. 그렇죠? 지난번 살 때 취등록세를 700만 원 냈고 이번에 살 때 뭐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면 나머지 차액, 그러니까 즉 이거 기준으로는 500만 원만 더 내시면 되고, 지난번에 살 때 뭐 얼마를 냈는데 이번에 더 적게 냈다 그러면은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적게 샀다고 돌려받는 건 아니고 이번에 낸 만큼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면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MW에서 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침수차 트레이드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죠? 트레이드인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앞에 쭉 앞에 영상 보시면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레이드인이라는 거는 타고 다니시던 이 중고 오래된 BMW가 있고요. 이 BMW를 저희 BPS라고 하는 중고차 사업부에 매각하시면서 신차를 구입을 하셔야만 트레이드인이라는 3%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보면 중고차죠. 그러니까 뭐 중고차라기보다 오래된 차를 타다가 이 차를 저희 BPS에 매각을 하시고 신차 구입을 하면은 얼마를 지원받죠, 여러분? 그쵸? 여기다 한 것만으로 신차 가격의 약 3%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1억짜리 차량을 받는다 치면 약 300만 원 정도 추가 프로모션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재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사고 또 사니까. 그러면은 1.5%에다가 트레이드인이라는 3%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각입니다. 이 트레이드인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타던 차를 매각하고 신차를 사시는 겁니다. BPS에 저희 BMW 프리미엄 셀렉션이랑 중고차 사업부, 흔히 말하는 인증중고차 사업부 판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수차, 기존에 타던 차가 침수차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쓸 수 있나요? 사실 폐차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불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폐차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폐차하면 매각할 수 있을까요? 매각을 못 하겠죠? 폐차하면 당연히. 그런데 BMW에서는 침수차를 매각하지 않고 폐차하시더라도 BMW에서는 고객님, 아끼던 BMW가 소멸됐으니 저희는 고객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혜택을 고객님한테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BMW에서 하는 혜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조건 두 개입니다. 침수되어야 하고 폐차만 됐다면
신차를 구매하실 때 3%의 추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꽤 괜찮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저희가 상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가 또 이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여러 이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2025년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침수된 차를 폐차하고 10월 31일까지 신차를 등록하시기만 하면은 이러한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폐차만 이루어지고 신차를 샀다면 3% 혜택을 10월 31일까지 했다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이 BMW 괜찮은 브랜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 이제 지금 영상 중에 iX1 20을 하신 고객님이 있거든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BMW를 기존 차를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침수로 인해서 폐차를 하시게 됐고, 좀 급하게 차량을 알아보시다가 그때 때마침 iX1 20이 딱 마침 딱 출시되고 9월에 이렇게 이걸 통해서 신차를 iX1을 할인받고 구매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차를 폐차하시고 나고 신차를 사시면 취등록세도 면제잖아요. 그래서 취등록세 면제 받고 재구매 혜택 받고 트레이드인 혜택 받고 보조금 받고 정말 싸게 구입해 가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참고하셨다가 혹시라도 뭐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뭐 이러한 현상들이 또 반복돼서 여러분들한테 일어난다면 혹시라도 BMW가 이러한 침수차 트레이드인이라는 걸 또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 또 사세요 라는 거죠. 그렇죠?